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주간 리뷰 시간이고요. 원래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너무 정신없게 해서 이번 주에 노래를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촬영입니다. 같이. 먼저 한 주의 이슈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빌보드 집계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BTS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또 음악가들은 소수의 강력한 팬덤이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높이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BTS 멤버들도 이에 따라서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은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게 개정이 되었는데, 음원 다운로드 점수가 한 사람이 이제 제한이 풀리면은 계속 다시 구입을 해도 점수가 다 합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리미트가 걸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다운로드 리밋을 거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한 사람이 계속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제한을 거는 건 맞는데, 그러면 다른 점수들은 좀 페어한가? 특히 미국에서 라디오 점수가 중요한데, 이 라디오 점수는 팬들이 많이 요청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작진들의 의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BTS만 보면 불리하죠. 근데 어쨌든 BTS도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영어곡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국에서 온 가수들, 캐나다에서 온 가수들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전에도 활동을 했었던 것이니까 BTS가 좀 불리한 건 맞는데, 그 방향이 되게 억지스럽지를 않아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지만 BTS 병역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것은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아마 4월 안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소개를 못했던 현재 한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이런 음악 관련 서바이벌 방송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리뷰를 했던 싱어게인 후속 방송인 뜨거운 싱어즈라는 방송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40대 5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방송으로서 음악과 상관없는 일을 했던 연예인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든다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연예인들의 개인 무대, 개인 소개 무대를 하면서 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한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보지 못했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송이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진솔하게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타겟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K-POP 주 시청자들이나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시작한 지 됐는데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배럴이라는 방송이 엠넷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커플들이 참여를 합니다. 실제 커플들. 그래서 거기서 남자친구들이 노래로 경연을 하고, 이제 여자친구들이 어떤 남자가 우승을 할지 배팅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본인 남자친구한테 걸 수도 있고 다른 남자친구들한테 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음악 서바이벌 예능인데 거의 예능이죠. 여기서 실제 커플들이 참여를 해서 목신각신하고 이런 데서 재미를 뽑아내는 재미인데, 그냥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시간풀이로 보기에는, 그냥 재밌게 보기에는 좋은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도 이미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리무진 서비스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 리무진 서비스라는 방송은 이무진이라는 가수분이 K-POP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둘이 콜라보하는 무대예요. 이게 지상파에서 하고 있고 20분 정도의 짧은 방송이긴 한데, 이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싱어게인 시즌 1에 나오셔서 3등을 차지한 가수인데요. 싱어게인은 제가 리뷰를 했었지만 시즌 2는 가요를 가지고 음악 서바이벌을 하는 방송이긴 한데, 주 시청자 타겟이 4050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가요들을 선곡을 해서 그렇게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던 방송인데, 이무진님은 당시 이제 20대 20살 어린 나이로 참여를 했는데, 노래 부르는 방식은 굉장히 옛날 블루스 보컬 같이 부르세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방식 때문에 그런
4050 분들에게도 어필이 잘 됐던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그 자작곡은 또 젊은 감성으로 냈는데 그것들이 10대, 20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음악 차트 1위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는 어리고 젊은이들한테도 어필이 됐던 가수가 또 4050한테 공고한 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무진님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캐릭터가 좀 유니크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무진님을 이용해서 4050과 1020을 좀 접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된 방송인데, 그래서 이무진님이 기본적으로 그 연주 능력이 되고 이무진 편곡 서비스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첫화 아이돌 축하드려요. 그리고 케이팝에서 감사합니다. 활동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렸을 어필이 때부터 되는 알리샤 힙한 키스. 트렌디한 가수들을 네, 이렇게 알리샤 불러서 키스. 이무진님의 스타일로 편곡도 하고 같이 무대도 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게스트분들이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 분들에게도 익숙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케이팝의 소식은 예전에 AOA 멤버였던 초아님이 오랜 공백을 깨고 솔로 신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초아님이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너무 공백이 길어서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드림캐쳐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드림캐쳐가 이번에는 기존의 전자 락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테크노 느낌 그리고 뉴 메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딕 메탈 느낌으로 가서 본인들의 세계관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느낌이었는데요. 안무 구성도 무난했고 노래도 무난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금 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뉴 메탈 사운드를 더 강화하면서도 멜로디는 조금 더 힙합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해서 사실 요런 락 베이스 위에 힙합 음악을 하는 락 장르가 있죠. 예전에 뭐 림프 비즈킷도 있었고. 그래서 뭐 듣기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운드에 맞춰서 하는 안무치고 안무도 잘 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개성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걸 제쳐도 그냥 음악을 봤을 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지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븐틴의 영어 곡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본격화하려고 낸 곡이고, 그래서 곡을 들어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좀 좋아하는 보이밴드의 형식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곡만 따지면 곡의 진행에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연령을 떠나서 그냥 일반 미국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기대되는 점은 있어요. 이제까지 많은 팀들이 빌보드 200에서 팬덤의 구매력에 힘입어서 1위도 하고 했는데 빌보드 100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BTS 외의 남성 팀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획사들에서 우리가 영어곡을 안 내서 그렇다,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재 BTS 다음으로 탄탄한 팬층이 있는 게 뭐 세븐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세븐틴이 영어곡을 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의 세계관을 제쳐두고 그냥 다른 K-팝 팀들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확인해보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엄청 높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BTS는 좀 다른 세계고, 그분들은 세계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된 거고, 그 외의 팀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데, 거기에다가 세븐틴이 이제 처음 영어곡을 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80위, 70위 꺼내는 들어가줬으면 하는데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에 나오셔서 음원 강자로 떠올랐던 비오님의 신곡도 나왔고요. 그 곡도 이제 싱잉 랩이니까 들어보시면은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J-팝에서는 역시 니쥬가
아소보라는 이제 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 신곡이 일본에서 이제 환타 CF 삽입곡이라고 하네요. 저는 모르고 들었었는데 애초에 초반에 뭐 디즈니 캐릭터 같은 캐릭터들이 뮤비에 나오고 예전에 뭐 인어공주 디즈니 OST 같은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해서 재밌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니쥬의 곡들스럽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 그리고 안무 구성도 꽤 잘 됐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니쥬가 챕스틱도 냈었고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 비해서 엄청 뭐 더 좋다거나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고 챕스틱까지 온 흐름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저는 있어요. 이번 노래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이번 노래도 참신하고 신선하고 재밌는 구석은 있는데 기존의 노래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쥬가 현재 그 한국에 있죠. 요번에 아소보 제작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5월에 시작되는 케이콘에서 한국 측 무대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데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내한이죠. 이번에는 한국에서 이제 무대를 처음 하는 거고 굳이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반응이 좋으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굳이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한국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일본에서 여자 아이돌을 만든다고 오디션을 했었죠. 그 오디션에서 탄생한 프리킬이라는 여성 걸그룹 팀이 앨범 발매는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뮤비는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뮤비를 봤는데 좀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그 방송도 다 리뷰를 했고 마지막에 그 데뷔곡도 들었었고 무대도 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방송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멤버들 구성은 꽤 나쁘지 않게 됐다. 그 오디션 풀 안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 오디션 멤버들이 너무 실력차들이 많이 나서 예상이 좀 쉽게 되는 멤버들이었죠. 데뷔 멤버들이. 제가 데뷔 멤버 5명 중에서 6명을 일단 추려서 예상했는데 그 중에 5명이 다 나왔었죠. 그 뮤비를 보니까 저는 그 뮤비 컨셉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어쨌든 녹음을 보니까 멤버들이 크게 발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녹음으로 마스터링을 하니까 음원은 꽤 좋게 정리가 되었고 노래도 그 당시 무대에서 들었을 때는 역시 친구들이 막 춤추는 것도 정신없고 뭐 그래서 노래도 약간 정신없었고 그래서 노래가 너무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뮤비를 보니까 멤버들한테 굉장히 어울리고 노래도 이렇게 봄, 여름에 듣기에 굉장히 좋은 노래여서 저는 생각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실력으로 어필하는 그룹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팀이 됐거든요, 구성이. 근데 거기에 나왔던 제가 뭐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우타라던가 뭐 유키노 이런 멤버들이 스타일링이 잘 돼서 나와서 저는 보기 좋았고 제가 그 당시 오디션 방송을 보면서 했던 생각보다는 더 기대할 만은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니쥬의 시작보다는 여러 면으로 약간 어설픈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엄청나게 뭐 핫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아직 그 춤추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팀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도 어리기 때문에 한 3, 4년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본을 잡고 있는 3대장 중에 하나인 오피셜 히게단디즘의 신보가 나왔습니다. 오피셜 히게단디즘이 어느 순간부터 좀 사운드에 더 치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도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긴 한데 그냥 멜로디컬한 사운드에 중심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양한 악기도 집어넣고 되게 풍부한 사운드를 구성했는데 이번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노래도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좋고 굉장히 사운드 듣기에도 재밌고 일단 노래가 오피셜 히게단디즘의 최근 이제 신곡 몇 곡 중에서는 저는 그냥 듣기에는 가장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프 오브 치킨의 신보도 나왔고요. 크로노스 타시스
그리고 음원 강자인 즈토마요도 신곡이 나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미러튠이라는 곡인데요. 우타이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형식은 거의 그런 서브컬처 같은 캐릭터를 하고 있지만 우타이테는 아니고 그냥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음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런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덤을 구성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즈토마요님의 그 보컬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노래에 따라서 좋은 노래는 듣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신곡은 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서 친구들 음악하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다가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유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시네마라는 힙합 노래를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마지막 추천하는 노래는 우시오 레이라라는 분이에요. 뭐 정보가 거의 없고 신인이신 것 같아요. 아직 뭐 노래 뷰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노래가 그냥 어쿠스틱한 노래인데요. 앞으로 제가 좀 구독을 해놓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가수입니다. 네, 오늘 주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대로 신곡 소개를 해서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무거운 짐들